실물도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좀 복잡하더라도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이게 어떤 원리로 예초기가 돌아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예초기 뿐만이 아니라 엔진톱도 다 원리는 이래요. 그 예초기도 엔진인 거죠. 예초기가 고장 났을 때 원리를 알아야지 원인 분석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장이 어떤 게 났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시동을 걸려면 이제 수동으로 그 동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손잡이 달린 거를 당겨주면 요 끈이 말려 있거든요. 이 말려 있는 끈이 사람의 수동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이제 이 예초기가 이렇게 샤프트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데 요거는 리코일 스타터고 요거는 크랭크축.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게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크러치예요. 크러치.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얘가 어거지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쪽에 뭐가 또 달려 있냐면 점화 코일이 있어요. 점화 코일. 이 점화 코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얘가 크러치 있는 부분에 이 축이 돌면서 크러치 있는 부분에 플라이 휠이 있는데 그쪽에 점화 코일이 있거든요. 점화 코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발전기 역할을 해줘요. 발전기.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전류를 공급해 주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갔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점화 플러그로 가요. 점화 플러그에서 여기서 전기가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시 여기가 이제 본체하고 다시 폐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불꽃이 일어나요. 그러면 리코일 스타터를 우리가 수동으로 당겨줬잖아요. 그러면 축이 돌았잖아요. 크랭크 축도 돌고 이 피스톤이 또 올라갔다 왕복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플라이 휠이 돌면서 이쪽에 점화 코일이 발전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안에 트리거 코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전수에 맞게끔 불꽃을 튀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트리거 코일이. 그래서 점화 코일에서 전류를 발생이 되면은 점화 플러그에서 불이 발생이 되는 거죠. 스파크가 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화기 쪽에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있냐면 연료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연료가. 그러면 그 펌프질을 누가 해주냐면 다이어프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 시동 걸 때는 이게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코일 스타터로 당겨주면 이 동력이 축으로 전달돼서 크랭크 축이 피스톤과 연결됐고 그 앞부분에 점화 코일에서 전류가 발생이 돼서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가 튀고, 그리고 연료는 다이어프램, 여기 펌프질하는 게 있어요. 고무로. 그게 올라가서 흡기가 되면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땡기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일 스타터가 이렇게 우리가 동력 전달을 해주면서 이 가동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시동 걸 때 이런 원리로 예초기가 또는 엔진 톱이 이렇게 시동을 건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예초기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시동이. 리코일 스타터를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초기 같은 경우는 한 시즌만 쓰잖아요. 가을에 이제 일반 사람들 가을에만 주로 쓰잖아요. 예초 작업하느니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는 더워서 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쓸 경우도 있지만 예초기가 쓰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동안 묵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안 걸리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기화기 쪽에서 문제가 있어요. 기화기가 카브라타죠. 카브라타. 이 왜 기화기라고 하냐면 이게 연료가 뭐예요? 연료가 휘발유죠. 휘발유.
이게 뭐예요? 액체란 말이에요. 액체. 액체가 기체로 되면 기화라고 해요. 근데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 뭐죠? 액화라고 하죠. 그 결로 현상들이 다 액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휘발유 액체를 기체로 만들기 때문에 기화기라고 해요. 기화기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기화기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왜 고장의 원인이 되냐면 이제 사용한 다음에 연료에도 뭐든지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초 작업하다 보면은 먼지 같은 게 많잖아요. 이쪽 칼날에서 막 회전했어요. 풀을 깎던지 뭐 돌멩이 같든지 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기화기에서 연료를 빨아들였죠. 그러면 액체가 기체화 되려면 또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공기.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기. 그러면 이제 그 공기가 깨끗한 순수한 깨끗한 공기가 아니라 지저분한 먼지고 찌꺼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요런 노즐 같은 데가 막혀요. 요런 데들이 막혀요. 그러면은 그 찌꺼기들이 막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고착이 되는 거죠. 고착이 되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연료가 빨아들이지 않고 이쪽 피스톤에 들어가서 빵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화기를 우리가 분해해서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교체해야 되냐면 기화기만 어셈블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팔아요. 인터넷에. 그럼 모든 거 부품은 다 인터넷에 파니까 여유를 갖고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2-3일 기다렸다가 사용하셔야 돼요. 바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수리할 것 같으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품들 자주 고장 나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놓으셔도 좋아요. 1번이 기화기가 문제가 있다. 시동이 만약에 안 걸린다면 제일 큰 문제는 기화기 쪽이에요. 기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 어셈블리 사가지고 교체하시면 돼요. 뭐 교체하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현장 가가지고 그 예초기를 분해하는 커버 분해해서 기화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분리해가지고 교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동이 또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점화 쪽이에요. 점화는 어디 있어요? 점화 플러그 있죠.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점화 코일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장 성분이 가지고 있는 플라이 휠이 돌면서 그 자기장이 N에서 S극 이게 반복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점화 코일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류가 안 올라가잖아요. 전류가 안 올라가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일단 점화 플러그가 전류값이 제대로 흐르는지 전압이 걸리는지 요거를 리코일 스타터를 당겨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테스터기로.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있냐면 점화 플러그를 빼세요. 요거 육각 복수알로 요거를 돌려가지고 빼시면 돼요. 그럼 빼시면 리코일 스타터를 돌리면 여기가 접점이 떨어져 있거든요. 끄트머리가. 그게 불꽃이 어두운 곳에서 이 리코일 스타터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불꽃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요걸 뺐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튄다 하면은 점화 코일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점화 장치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점화 플러그에서 만약에 불꽃이 안 튄다고 하면은 뭐 점화 코일에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점화 플러그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불꽃이 안 튀길 수도 있고요. 요 부품들 다 팔아요. 네. 요것들 방향이 어디 있고 그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배선에 문제가 있어요. 배선이 어디냐면 이제 배선이 점막 코일에 있잖아요. 점막 코일에서 전류가 이제 플러그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얘 초기가 막 이쪽으로도 깎고 저쪽으로도 깎고 막 돌 거 아니에요. 얘 풀을 깎다 보면.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전되는 데 있잖아요. 기역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전되다 보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기 때문에 도통 시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요게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지.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를 꼽았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점막 플러그에 기역자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끊어져요. 그것도 배선도 한번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이 걸리면 이제 얘가 계속 왕복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이 돌면서 플라이휠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점막 코일에도 전류가 보내지겠죠. 트리거는 뭐냐면 회전수에 맞게끔 RPM이 높으면 그만큼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트리거 코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전류를 보내주는 시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빨리 돌리면 전류값이 빨리 갔다 천천히 돌면 RPM이 천천히 튀겨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막 플러그에서 점막 코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한 선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있어요. 앞에 손잡이에. 이게 만약에 시동 끄는 버튼이 없다고 하면 이거 잘못됐네요. ON은 없는 거예요. OFF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폐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막 코일에서. 전류가 흘렀죠? 그럼 전류를 따라가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점막 플러그로 갔죠. 불꽃이 한번 튀겼죠. 그럼 폐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체가 점막 플러그 본체가 이 기계 본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점막 코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그 한 선이 본체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로써 폐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값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꽃이 튀겨주면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내비두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시동이 안 꺼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동을 꺼야 되겠어요? 이 피스톤을 멈춰야 되죠.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점막 플러그에 불꽃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전류값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동에서 폐로를 열린 회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회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돌아도 전류값이 같죠? 그러면은 여기가 열렸기 때문에 폐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꽃이 안 튀겨요. 그래서 얘초기가 시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앞단에는 칼날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안에 회전하는 축이 있어요. 그 회전하는 축이 이 축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꼈다가 뺐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동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날이 안 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 시동이 걸렸는데 시동이 처음에 걸렸을 땐 RPM이 낮을 거 아니에요. 회전수가 낮단 말이에요. 왜 낮냐 하면은 우리가 레바를 올렸을 때 레바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레바를 올리면 이쪽에 레바 스위치예요. 그러면 연료 공급 장치가 더 열려요. 더 빨아들이고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피스톤 실린더에 연료가 많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빵빵빵 하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랭크 축이 빨리 돌죠. 그러면서 여기 플라이휠이 빨리 돌죠. 그럼 점막 코일에 전류값이 빠바바바 순간적으로 빠바바바 여러 번 올라가는 거예요. 전류값이. 그러면서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RPM이 높아지면 이게 돌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RPM이 낮으면
요게 크랭크 축이 요게 크러치거든요. 이게 내부 크러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요게 내부 크러치예요. 그리고 여기는 스프링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회전력이 RPM이 낮으면 이 스프링이 안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냥 혼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축이. 근데 이제 우리는 요 바깥에 있는 축을 돌려야 되잖아요. 요 바깥에 있는 축. 그래야 이 바깥에 있는 축이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축이 회전을 해야지만이 얘가 얘 앞쪽하고 연결된 게 칼날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클러치가 동력을 전달해주고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클러치가 어떻게 해주냐, 이게 클러치가 여기에 패드가 있어요. 마찰력이 좋은 패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쪽짜리 원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스프링이 있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RPM이 높아지면은 얘가 벌어지는 거예요. 스프링이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패드가 바깥에 있는 축에 맞닿는 거예요. 여기에 맞닿는 거예요. 그럼 맞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축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단에 있는 그 날개가 돌아버리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RPM이 높으면 크러치가 벌어지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바깥의 축도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를 줄였잖아요. 그러면 RPM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원심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그 장력에 의해서 오므라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찰력이 안 생기겠죠. 이 마찰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건 회전을 안 하고 안에 있는 것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전되는 예초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엔진 예초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이 고장난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예초기만 말씀드렸잖아요. 예초기만 말씀드렸냐. 엔진톱도 엔진톱 다 이렇게 전기로 사용 안 되는 엔진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해 가지고 그 톱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원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요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원인이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은 쉽게 찾아가지고 그 부품을 구해서 내가 교체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